교재 24페이지의 14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였고요. 자, 먼저 1번부터 미가 법대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했으니까 일단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상태다.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꺽쇠 성년이 되기 전에 제일 중요한 말이죠. 스스로 계약의 일부에 대해서 이행했을 때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무엇을 묻냐? 법정 추인에 대해서 묻고 있죠. 법정 추인. 민법제 145조. 자, 민법제 145조에 의해서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됩니다.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했을 때 법정 추인이 되는 거다. 그러므로 갑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성년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는 아직까지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거지, 취소 사유가 원인이 종료한 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가 없다. 따라서 본다가 아니고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해설지 1번 첫 줄에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이후까지만 딱 밑줄 그어두시고 잘 보시면 되고, 2번 지문 갑시다. 다시 한 번 더.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었던 자에게는 동의권 자체가 원래 없다. 그러므로 실제 동의를 받고 했어도 여전히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 써가지고 상대방한테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여전히 매매 계약 같은 경우를 취소할 수 있다기 때문에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vs 만약에 미성년자가 법대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을 때에는 민법제 17조에 근거해가지고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경우하고 항상 비교해가지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3번 지문 가겠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정하고 성년 후견까지는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고 해설지 나와 있죠 여러분들. vs 특정 후견. 특정 후견의 경우는 본인이 반대했을 때에는 할 수가 없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4번 지문 여러분들 잘 속습니다. 자, 먼저 특정 후견을 하는 경우는요, 그때는 특정 후견 기간이라든지 사무의 범위에 대해서 정하는 거니까 4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정 후견 같이 제한적 후견 같은 경우만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에 대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정 후견의 경우는 기간이라든지 또는 사무의 범위에 대해서 별도의 정하짐이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5번 지문 가시면요. 제한자의 취소권은, 그렇죠.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 있다. 비교할게요 여러분들. 같아 보이는 거지만 다른 거지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경우와 달리 vs 하시고, 저기 채권법에 나오는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는 조문에 보게 되면 법원에 청구하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는 재판상 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이를 보인다. 해서 일반 민총에 있는 취소권의 경우는 재판상 재판 외 다 괜찮습니다. 어떠한 행사 방법에 제한이 없다.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 같은 경우는 재판상 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것을 묻는지에 대해서 잘 구분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실게요. 사례 문제죠.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문 가시면 갑의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주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죠. 따라서 유동적 유효인 상태의 법률 행위가 확정적 유효로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때 갑의 법정 대리인의 민법제 5조의 동의나 민법제 6조에 있는 허락 같은 경우는 명시묵시 다 관계없죠. 따라서 반드시 명시할 필요 없고 명시적도 가능하고 묵시적도 가능하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2번 지문입니다. 갑과 계약했던 상대방 을 같은 경우가
매매 계약할 당시에 갑이 미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아기. 그럼 아기의 상대방 을 같은 경우는요. 학답 촉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철회권은 행사하지 못하고요. 계약이 아니가 단독행위였을 경우에 거절권도 행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지문에 보니까요. 철회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럼 상대방 을 같은 경우가 아기인 경우에 철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다. 3번 지문 가시면 갑이 단독으로 을과 계약하고 난 다음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스스로 갑이 위계약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은 이른바 강행 규정이죠. 민법상 각종 능력은 다 강행 규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강행 규정에 근거한 무효 주장이나 또는 취소 주장을 신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막아버리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에 근거한 무효 내지 취소 주장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봤던 게 판례 입장이었죠. 그러므로 갑 같은 경우가 단독으로 을과 계약하고 스스로 위계약에 대해서 민법 제5조에 근거해가지고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3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4번 지문 가실게요. 민법 제17조에 있는 속임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기망을 요구하죠. 따라서 무슨 신분서 같은 것들 위조까지 했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할 때 을이 갑한테 나이를 물으니까 저 나이만큼 많은데요 라고 단순히 말한 것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17조에 있는 속임수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 따라서 갑은 여전히 갑이나 갑의 법대 같은 경우는 위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죠. 5번 지문입니다. 갑의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위계약이 갑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됐다면 갑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5번 같은 것들 잘 정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자,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는요. 원칙적으로 민법 제748조 제1항, 2항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해서 1항 보시면 선의인 경우는요. 현존 이익까지만 돌려주면 되고요. 악의인 경우는요. 받은 이익의 이자 손해까지 다 줘야 한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이 원칙의 특칙적 기능을 가지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특칙이. 첫 번째 기읍번이 민법 제141조 단서. 따라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경우에는 141조 단서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이었죠. 따라서 선의 악의에 따라서 달라질 게 전혀 없이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이기 때문에 5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서 같은 경우는요. 의사 무능력자의 반환 범위의 경우에도 141조 단서 똑같이 유추가 된다까지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특칙이 뭐냐? 갑하고 을 사이에서의 계약이 무효 취소가 아니고 해제가 됐을 때는 민법 제548조에 근거해가지고 2항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까지만 해놓고 니은번은 제가 채권법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 5번 지문의 경우입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반환 범위의 경우는 141조 단서에 근거해가지고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현존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으므로 5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교재 26페이지 가보시고 제일 위에 도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기본서와 똑같은 도표죠, 여러분들. 해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철회권 돼 있을 거고요. 제일 끝에 보시면 악의자의 경우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런데 오른쪽 제일 끝에 거절권 같은 경우는 악의자도 행사할 수 있다까지 꼭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6번 문제 보실게요.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재자 갑의 재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갑 스스로가 선임했을 경우에 그 관리인의 법적 지위는 법정 대리인이 아니고 임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틀린 지문. 비교할 게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 관리인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다까지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2번 지문 보시면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 위임 관계라고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갑 같은 경우가 일을 맡겼던 위임인의 지위에 해당하고요. 위임인, 재산관리인 같은 경우가 수임인의 지위에 해당한다. 그럼 다시 이제 우리는 채권 강론으로 가셔가지고요. 위임 계약의 경우는 유상, 무상, 불문하고 성간주의 의무였죠. 따라서 직것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성간주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2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그 갑의 사망이 확인되면 즉시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없어지는가? 즉시가 아니었죠. 즉 선임 결정의 취소까지 필요하죠. 선임 결정의 취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갑의 사망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법원을 통해서 선임 결정에 대한 취소가 없었을 경우는요. 관리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선임 결정에 대해서 취소가 됐을 경우에도 장래밖에 없죠. 장래요. 따라서 재산관리인이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이전에 뭔가 유효한 행위를 했을 경우는 계속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갑의 상속인 을이나 병한테 효력이 미친다까지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해설지 27페이지 16번에 3번 해설지를 보시면 한 줄 밑에 법에 의해서 선임 결정에 대한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선임된 관리 권한이 당연히 소멸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한번 끊으시고 선임 결정에 대해서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효밖에 없다. 소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그 뜻은 그 이전에 선임 결정 취소 이전에 재산 관리했던 적법한 행사의 효과는 계속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망했던 갑의 상속인 을 등에게 효력이 미친다까지도 함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질문 갈까요? 재산관리인 을에 의해서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 등을 했다. 매매 행위의 경우는 처분 행위에 해당하죠. 따라서 법원의 허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처분 행위했을 경우는 처음부터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것이다. 그런데 이 허가 같은 경우는요. 허가의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었죠.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러므로 허가를 먼저 받고 매매 계약해도 괜찮고 매매 계약부터 해놓고 그 뒤에 허가받아도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장래 앞으로 할 매매 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미리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왕에 이루어진 매매에 대해서 사후 추인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4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별표 주시고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 을 같은 경우가 재산관리인이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첫 번째 민법 조문에 근거해가지고 법원의 허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여러분들 재산관리 제도의 존재 이유, 취지가 뭐냐면 갑을 도와주기 위함이죠. 따라서 부재자 갑을 위한 범위 내에서 했을 때만 효력을 인정하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아무리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갑을 위한 범위와 전혀 관계없이 자기 친구나 타인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서 담보 설정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갑을 위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으니까 원칙이 무효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 지문에 보시면 허가를 얻은 경우인데 한번 끊고 갑하고 밑줄 관계없는 타인 채무를 위해서 했을 경우는 갑을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담보권 설정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게 아니고 무효, 효력이 없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5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가시고 17번 문제 풀어봅시다. 법원이 선임한까지 문제의 밑줄 그으시고 이제 법정 대리인인 재산관리인 을을 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재자 갑의 재산관리인 을, 법원에 의해서 선임됐다까지 꼭 확인하시고요. 먼저 1번 지문은 반복이죠. 성간주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1번 지문은 옳은 지문.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라고 하면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보시면요.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시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재산관리인 을이 과거했던 처분행위에 대해서 사후 추인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2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죠. 3번 지문 가시면요. 법원의 허가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다. 법원의 허가 범위 내에서 했을 경우에는 유권 대리에 의해서 유효하거든요. 근데 허가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를 했을 때는 처음부터 무권 대리다 해서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면 법원의 허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대리권 수여다. 대리권 수여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따라서 준대리권 범위를 초과해서 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권 대리에 의해서 무효기 때문에 3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죠. 4번 지문 가시면요. 재산관리인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처분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허가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방금 봤죠. 장래효에 불과하죠. 장래효.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허가가 취소가 됐을 때 허가 취소 이후에 한 행위는 무효겠지만, 그죠? 허가 받기 취소 이전에 했던 행위는 유효한 거다. 따라서 허가 취소의 경우는 소급효가 없고 장래효에 불과하다까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이미 했던 행위는 나중에 허가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4번 지문도 옳은 지문. 5번 지문 가시면요. 재산관리인의 권한 범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권한 범위 크게 세 가지로서 보존, 그 다음에 이용, 개량 행위, 개량, 그 다음에 처분 이렇게 구분하신 다음에 요거 두 가지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죠. 법원의 허가 불효, 필요 없다. 그런데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는 법원의 허가가 요구된다까지 기억하시고요. 문제에서 보니까 불법하게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지워주세요라고 말소를 하는 것은 일종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죠.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기 포함되니까 법원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5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재 29페이지 가신 다음에 18번 문제 봅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다. 1번 지문 가시면 부재자 갑이 재산관리인 을을 정했다. 그러면 이제 을 같은 경우는 임의 대리인에 해당할 겁니다. 한번 끊으시고 이렇게 갑이 을을 정했을 경우는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가 간섭을 할 필요 없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갑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CF 예외죠. 이런 경우는 더 이상 여러분들 갑이 을을 관리 감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을이 함부로 막 개판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법원 같은 경우가 국가가 간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인을 개임, 바꿔치기 할 수 있다. 맞죠? 그래가 여러분들 개임이 됐을 때는 개임된 사람은 이제부터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관리인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다. 그러면 보존, 이용, 개량까지는 그냥 할 수 있고 처분행위의 경우는 허가받고 해라까지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2번 지문 자꾸 나오죠, 여러분들. 과거에 했던 처분에 대해서 사후 추인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옳은 지문. 3번 지문 가시면요. 법원이 선임했던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똑같죠. 갑이 사망하면 선임 결정에 대해서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소멸되지 않고 유지를 하는 것이고 선임 결정에 대해서 취소했을 때부터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되기 때문에 3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죠. 4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은 사실 세모 치면 됩니다, 여러분들. 4번 지문입니다. 법원이 선임했던 재산관리인 같은 경우는 지가 앞으로 관리할 목록에 대해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4번 지문 옳은 지문인데 그냥 조문에 대해서 복사한 지문에 불과하고요. 5번 지문에 보시면요. 갑의 생사가 분명치 않게 됐을 경우에 을이 막 함부로 관리해가지고 막 횡령 등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법원 같은 경우는 갑이 정했던 재산관리 을한테
재산 관리 및 반환 등에 대해서 널 100%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미리 담보를 달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데 5번 지문 또 옳은 지문인데 4번과 5번은 잘 나오지 않는 단순 조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모치고 조금 날리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가신 다음에 19번 사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건물주 갑 같은 경우가 재산 관리인을 두지 않고 해외로 떠났는데 갑이 탔던 비행기 같은 경우가 2008년도 4월 22일 오전 10시 부근에 행방 자체가 묘연케 됐다. 그 후에 법원에 의해서 을이 재산관리인으로서 됐기 때문에 을은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니까 임의 대리인이 아니고 법정 대리인이다까지 해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1번 지문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비행기 행방 묘연 나왔다 해도 여러분들 문제에서 보니까 청구에 근거해가지고요. 갑에 대해서 실종 선고를 했다란 말이 전혀 없죠, 여러분들. 문제에 보니까 실종 선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종 선고한 적이 없으니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될 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사망 간주가 인정이 되려면요. 강개인 또는 검사 청구에 의해서 실종 선고까지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 그런 말이 없으면 없는 거기 때문에 사망 간주가 안 되니까 1번 지문 틀린 지문. 2번 지문 또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 을 같은 경우가 건물에 대해서 관리, 계량 행위를 하는 경우는 마찬가지인 게 보존, 관리, 계량 행위 같은 경우는 처분행위의 경우와 달리 별도의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VS 하신 다음에 처분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꼭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고요. 3번 지문 가시면 을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건물의 처분행위는 나중에 갑에 대해서 실종 선고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었지요. 지금 무슨 말이냐? 실종 선고 소급표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경우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기왕에 이루어진 을의 처분 행위는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갑의 상속인 A가 있으면 A한테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틀린 지문. 4번 또 나왔죠, 여러분들. 을 같은 경우가 건물을 처분할 때는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고 했다. 근데 갑과 아무런 관계 없는 타인 채무에 대해서 담보를 위해서 담보권 설정했을 경우에는 누구, 부재자, 갑을 위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니까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다. 5번 지문 가시면요. 만약 갑의 실종 선고에 근거해가지고 건물을 상속했던 병이 있다 해서 갑이 여기 있고요. 갑에 대해서 이제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갑은 종래 주소지에서 사망 간주가 이루어지죠. 그래가지고 갑 소유의 X 건물이 상속인 병한테 상속이 됐죠. 그런데 이 병 같은 경우가 선이었다. 근데 그 후에 갑 같은 경우가 생활해가지고 실종 선고에 대해서 취소가 됐을 경우에 한번 끊으시고 병은 상속인이죠. 상속인 병은 실종 선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이득을 취득한 자 아니겠습니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31페이지 20번 문제의 해설지 4번을 보시면 첫 줄에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까지 밑줄 긋고 상속인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상속인 같은 경우는 민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서 반환 범위의 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해서 조심할 게 선이인 경우는 현존 이익만 갑한테 주면 되고 악이인 경우는요. 받은 이익에 이자 등등등 전부 다 돌려준다까지 해설지를 보고 확인하신 다음에 5번 지문의 경우는 상속인 병이 선이죠. 그러니까 갑한테 돌려줄 때 현존 이익까지만 돌려주기 때문에 5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음번 시험 문제에서 병이 선이인 경우에는 돌려줄 의무가 없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선이인 경우든 악이인 경우든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게 원칙인데 선이인 경우는 현존 이익까지,
악의인 경우는 전부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5번 지문의 경우는 선의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받은 이익 전부가 아니고 현존하는 이익까지이기 때문에 5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있는 20번 문제 풀어봅시다. 2002년도 4월 15일 날 선박 침몰, 비행기 추락, 전쟁터, 선박 침몰, 실종이면 이제 특별 실종에 대해서 묻게 될 거예요. 보통 실종이 아니고 특별 실종이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갑의 배우자 을 같은 경우가 2010년도 1월경에 갑에 대해서 선고를 청구해가지고 2010년도 7월 5일 날 실종 선고가 확정이 됐다. 한번 끊고 실종 선고로 갑 소유의 X 아파트가 을에게 단독으로 상속됐다. 을이 상속인 실종 선고가 있어가지고 사망 간주가 이루어지니까 갑 소유의 X 아파트가 이렇게 을에게 상속이 됐다.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 실종 선고 후 전에 X 아파트에 대해서 병한테 매도하고 소이등해 주었다. 그래서 을이 다시 한 번 더 X 아파트를 병한테 매도를 하고요. 병 명의로 소이등까지 격려가 됐다. 1번 지문 가시면 갑에 대해서 실종 선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몇 년이냐에 대해서 묻고 있죠. 사안의 경우는 보통 실종이 아니고 특별 실종이기 때문에 1년만 실종 기간을 충족하게 되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 2번 지문입니다. 실종 선고에 대해서 취소가 됐을 때도 을하고 병 둘 다 선의인 경우라면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 소이등도 유효하기 때문에 병기 소유권을 취득한다까지 하신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실종 선고에 대해서 취소가 있었을 때 29조 제1항 단서에 있는 선의로 한 행위의 경우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했던 그 선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설 드립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을과 병 둘 다 선의, 을도 선의고 병도 선의인 경우에는 그 어떤 견해에 의하든 관계없이 병이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을과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 유효하고요. 병 명의의 등기도 유효하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에 대해서 적법하게 취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는 조심할 게 뭐냐면요. 을과 병 둘 다 선의였을 경우에 병은 갑한테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을 같은 경우는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서 상속한 자이기 때문에 29조 2항에 근거해가지고 선의인 경우에도 현존 이익이 있었을 때에는 갑한테 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선의였을 때 병하고 을 같은 경우를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해서 여러분들 4번 지문을 보시면 먼저 실종 선고에 대해서 취소가 됐을 경우 을 밑에 상속인 쓰시고 상속인 이꼴 실종 선고의 기초 직접 이득을 취한 자. 따라서 29조 제2항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까지 확인하시고 근데 상속인 을이 선의인 경우니까 현존 이익까지만 주면 되므로 4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악의인 경우는 받은 이익, 이자, 손해 전부 다 갑한테 돌려준다까지 한 번 더 정리하시고 3번 지문 가실게요. 실종 선고가 있었을 경우에 갑의 사망 간주의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다. 우리 민법 같은 경우는 실종 선고를 했을 때가 아니고 실종기간 만료시였죠. 실종기간 만료시.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특별 실종이니까 1년이다까지 기억하시고 다시 문제를 보시게 되면 2002년도 4월 15일 날부터 1년 지나면 되는 거죠. 따라서 2010년도 7월 5일 사망 간주는 것이 아니라 2003년도 4월 15일에 이제 사망 간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따라서 실종 선고시가 아니고 실종기간 만료시로 소급해가지고 사망 간주가 이루어진다까지 꼭 기억하시고 3번 지문이 틀렸으니까 정답은 3번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5번 지문 가시면 갑이 생환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실종 선고가 아직까지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 새로운 계약은 당연히 유효한 것이죠.
해서 여러분들 실종 선고에 의해서 사망 간주가 이루어지는 범위는 종래 주소지에서 원래 했었던 행동들 혹은 X 토지 또는 혼인 관계까지만 여러분들 실종 선고에 의해서 갑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행위를 하는 것들은요 전부 다 유효합니다. 따라서 5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32페이지 가신 다음에 OX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지문 가시면 민법상 각종 능력에 관한 규정은 전부 다 강행법규죠. 따라서 권리 능력을 없는 걸로 배제하는 합의 전부 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 지문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조판원께서 이제 바닷물에 했던 사건이었죠. 법이 인정 사망 등등등의 보통 실종 제도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실종 선고 같은 제도에 의함이 없이도 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망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지문 당연히 옳은 지문. 3번 지문 가시면요. 18세가 넘었던 미가 법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알바를 했다까지가 제일 중요한 말이죠. 해서 월 소득이 실제 60만 원이었죠. 6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신용구매 계약을 했을 경우에 한번 끊으시고 그 소득에 대해서만큼은 법정 대리인께서 허락했다. 즉 무슨 말이냐. 법대가 알바를 할 거에 대해서 허락을 했다는 말은 그 알바 소득에 의해서 발생된 수익도 네가 용돈으로 써라 라고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죠. 따라서 민법제 6조에 있는 처분 허락이 인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민법제 5조에 근거해가지고는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3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3번 지문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취소할 수 없죠. 할 수가 없는데 취소할 수 없는 근거를 절대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취소할 수 없는 근거는 기읍번 신의칙 위반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 취소할 수 없는 이유는 민법제 6조에 있는 처분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에서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나오게 되면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가실게요. 미 같은 경우가 혼인, 여기 있는 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법률혼을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법률혼 관계를 여러분들 했을 경우는 혼인 생활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성년 의제 효력이 발생되죠. 따라서 미갑 같은 경우가 혼인을 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제한자가 아니라 행위 능력자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매우 중요한 지문이니까 별표 주시고요.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갑이 여러분들 미성년자고요. X라고 하는 토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을 같은 경우가 친권자입니다. 그러면 을은 법정 대리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을이 했던 행위가 본인 갑한테는 손실만 초래하고 자기 또는 자기의 남친에게만 이익을 가지고 오는 행위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까지 밑줄 긋고 어떤 사안이었죠? 을이 자기 이제 현 남편의 사업 자금을 준비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을이 갑 소유의 X 토지를 을이 갑을 대리해 가지고 아주 헐값에 병에게 아주 헐값에 X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했었고 같은 동네 주민이었던 병 같은 경우가 저러한 점, 저기 있는 을이 나한테 저 땅을 이렇게 급매로 싸게 파는 이유는 갑을 위해서 파는 게 아니고 을 자기 또는 자기의 현 남편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친권 남용에 해당하고 친권 남용도 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하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107조 제1항 단서 유추에 근거해가지고 상대방 병 같은 경우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처음부터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죠. 무효.
따라서 갑한테 효력이 안 미치겠죠. 따라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일항 단서가 유추가 되기 때문에 그 매매 계약의 효력이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자갑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이다. 근데 중요한 게 2번이죠. 요때 이제 병이 다시 한 번 더 선의의 정한테 팔았죠. 선의의 정에게 다시 한 번 더 X 토지를 매도하고 정명의로 등기도 넘겼습니다. 이랬을 때 민법제 107조 제2항도 유추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원래 판례가 없었죠. 근데 우리 판례가 1항 단서를 유추하기 때문에 2항도 똑같이 유추가 된다. 그러므로 병가 거래 행위했던 정 같은 경우가 선의인 경우라면 정 같은 경우는 107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정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므로 더 이상 갑은 정에게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봤던 게 판례 입장이고, 더 나아가 정의 선의 악의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는 민총은 원칙적으로 선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정이 악이기 때문에 보호될 수가 없으니까 정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갑한테 주장 증명 책임이 있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위 1번의 경우에 외형상 형성된 것을 바탕으로 깔고 새롭게 한 번 더 들어왔던 선의의 정에게는 똑같이 107조 제2항이 유추가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더 이상 정한테 무효임을 주장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2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죠. 6번 지문도 최신 판례고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여러분들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가 있고 법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A 같은 경우가 법원에 대고 갑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를 한 거예요. 했다. 근데 의사가 여러분들 감정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갑 같은 경우가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고 더 심각해서 여러분들 거의 없다, 흠결, 결여된 상태, 거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법원 같은 경우에는 A가 청구한 게 한정후견인 경우라 하더라도 어차피 이 제조체가 여기 있는 갑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갑의 능력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가 아니고 결여, 거의 없는 상태였을 경우에는 법원 같은 경우는 성년후견 개시를 할 수 있다기 때문에 6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청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봤던 최신 판례 꼭 기억하시고요. 7번 또 중요한 최신 판례입니다.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 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굳이 의사의 감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태를 파악해가지고 성년이나 한정후견 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7번 지문도 옳은 지문이다. 해서 여러분들 충분한 자료가 있었을 경우라면 굳이 의사의 감정까지 꼭 필요 없다 해서 의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충분한 자료가 없고 애매모호했을 때는 이제 의사의 감정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지문 가시면요. 잠수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바다에 입수했는데 그 뒤에 이제 소식이 없는 사건이었죠. 꺽쇠 치시고. 그렇죠. 요때 이제 이 사건의 경우가 핵심 쟁점은 보통 실종이냐, 그러니까 5년이 필요하냐, 아니면 특별 실종이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실종 선고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 이 둘 중에 어떤 거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죠. 우리 판례가 말하기를 특별 실종에 있는 것은 사망의 고도의 위험성이 필요하다. 근데 사안의 경우 이렇게 잠수 장비에 대해서 착용했고 별도의 부상등도 입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판례가 말하기를 고도의 위험성은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특별 실종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실종이기 때문에 1년 특별이 아니고 5년짜리 보통 실종이 적용될 사안이기 때문에 8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지문 가시면요.
실종자 갑으로 한 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실종 선고가 확정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때가 갑의 실종 기간 만료 시 실종 기간이 만료했던 때고, 요때가 이제 갑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었고요. 확정 판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에 대해서 실종 선고가 이렇게 내려진 사건이었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 민법에 의했을 경우는 실종 선고 있었을 때는 실종 기간 만료시로 소급해서 요때 이제 갑이 사망한 것으로서 간주가 되겠죠. 다만 이 법리는 절차의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소송의 절차에서는 소급표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봤던 게 판례의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실종 선고가 있고 실종기간 만료시로 소급하는데 만료 시점이 확정 판결 이전인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 판결이 존재했을 때에는 이건 계속 유효한 것이지 다시 당연 무효 판결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게 판례의 입장이죠. 따라서 그 판결 자체가 무효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9번 지문 또 옳은 지문이고요.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된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다. 그 다음에 10번 지문 또 중요한 지문입니다. 실종 선고로 실종기간 만료시를 놓고 상속 개시가 되고 난 뒤에 실종 선고를 취소한 게 아니고 실종 선고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상이한 시점에서 사망한 사실. 실종기간 만료시 말고 그로부터 1년 전이나 1년 후에 실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실종 선고에 대해서 취소하지 않았으면 임의로 실종기간 만료해서 사망한 때로서 볼 시점에 대가 다른 시 정해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죠. 할 수 없다. 즉 실종 선고라고 하는 것은 실종 선고는 추정이 아니고 간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실종 선고에 의해서 발생된 법적 효과를 뒤집으려면 반드시 실종 선고의 취소가 필요하다. 실종 선고 취소까지 필요하다. 따라서 취소가 없었을 경우라면요,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0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까지 하시고 여러분들 34페이지에 있는 법인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문제 풀 테니까요. 문제 쭉 푸시고 한 번 더 푸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나눴던 자료 있죠. 자료 한 번 정도 정독하시고 그 다음 수업 때 풀 법인 파트에 있는 문제 간단하게 한번 읽고 다음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